현실적 비뇨기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뇨기 훈련소입니다. 성병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성병은 성접촉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질환으로 흔히 성병으로 유명한 HIV, 매독, 임질, HSV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HPV, 비임균성균, 사면발이, 심지어 B형 간염, C형 간염 등 성접촉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성접촉 말고 구강접촉, 키스 등 밀접한 접촉이 있더라도 성접촉보다는 전염 확률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성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확률은 존재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증이 된 파트너와 접촉을 하든지 콘돔으로 적절한 피임과 안전한 기구 사용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습관화가 되더라도 보통 보증 안 된 불확실한 관계는 해외에서 또는 음주 후 일탈된 감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습관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적처럼 머릿속에 콘돔이라는 기구를 숙지를 하고 소지하여 안전한 관계를 해야 되고, 안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다음날 후회하고 걱정되는 날이 찾아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모든 성병은 관리와 치료가 되는 약이 있으며 찝찝한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바로 하셔도 되시고, 딱히 증상은 없는데 만약 의심스럽고 찝찝한 관계가 있었다면 잠복 기간 고려해서 4주에서 12주 사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접촉 이후 4주에서 12주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많이 힘든 일이라서 너무 걱정이 된다면 잠복기와 별개로 속 시원하게 일단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이후 한번 재검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기다리는 것보단 큰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복기는 3주에서 6주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4주에서 12주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기간 자체는 워낙 확률적이고 사람마다 다른 문제라 사실 정확한 기간에 대한 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 기간이라 참고하여 검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기간을 딱 정해달라고 하면 6주 12주차 검사 또는 4주 12주차 검사 이렇게 두 번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검사 때 음성이라면 두 번째 검사도 거의 100%에 가깝게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말씀드릴 건 성병 중에서도 고민이 유난히 많은 HIV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감염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굉장히 골치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나 꾸준한 문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루게 되었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정말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왜 그런 모르는 정보 없는 사람과 접촉을 하셨냐고, 왜 콘돔을 안 써서 이런 마음고생 하시냐고 뭐라고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미 엎어진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셔야 될 건 HIV와 에이즈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HIV 복균이 방지가 되면 에이즈로 진화가 되는 느낌이며, HIV의 주된 감염 경로는 감염인과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감염된 혈액으로 인한 감염, 감염된 주사기나 바늘 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 어쨌든 감염인과의 접촉이 있어야 하며, 성별을 떠나 관계를 하기 전 이런 오붓한 상황에서 이 불특정한 사람이 HIV 복균자인지는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통 신분 파악이 어려운 동성애자 또는 외국인 또는 불특정 다수와 관계가 너무 활발한 사람, 이런 분들과 접촉 이후에 감염이 될 확률이 그나마 높습니다. 실제 HIV 감염인과 콘돔 없이 정상적인 관계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서는 감염률이 0.2% 정도이고,
남남 항문 관계에서는 감염률이 3% 정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 관계를 했을 때 확률은 올라갈 수 있으며 뭔가 확연히 보이는 상처와 출혈이 병행되었다면 경우에 따라 확률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는 남남 관계뿐만 아니라 남녀 항문 관계도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남녀 관계에서도 정상적 관계의 전염 확률은 0.2%이지만 항문 관계가 있었다면 2~3% 정도로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진하고 밀접한 접촉 외에 뽀뽀, 키스, 손 마찰은 확률적으로 거의 0%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통계상 98%의 HIV 보균자는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정보를 아시는 상태에서도 겁이 나서 정말 맨날 검사를 하러 오신 분도 봤고, 검사 결과가 이상 없다고 확인된 상태와 결과지가 있는 상태에서도 내원과 전화로 병원을 압박하며 정말 이상이 없는 것 맞냐고 수차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민감하고 정확한 RT-PCR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나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이 없어서 편히 사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 또 의심사항이 몇 개가 발생됩니다. 이 검사가 내 혈액으로 검사가 된 것은 맞는지, 나는 잠복기가 다른 것 아닌지, 내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초기 증상이 맞는 것 같은데, 피부에 뭐가 나는 것 같은데 등등 여러 의심 상황이 복합적으로 겹쳐져서 혼자만의 멘탈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HIV 포비아라고 하며, 이런 경우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적으로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비아인 경우 병원으로 검사를 오기 전 약국에서 오락킥을 충분히 하고 오는 경우도 있으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혈액 검사 하실 거면 오락킥을 안 하고 혈액 검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을 알아보시고 판매 약국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오락킥을 사야 되는 비용도 비용이고, 오락킥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구강 점막을 잘 긁었나라고 혼자 다시 한번 의심하시며 또 구매해서 하거나, 결과가 계속 음성으로 이상 없다고 나오더라도 계속 검사 결과를 본인 스스로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락킥 검사는 비추천드리고 그냥 확실한 혈액 검사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인 감염 확률을 봤을 때 HIV 감염률은 적은 부분인 건 확실하니까, 어차피 이상 없이 결과는 나올 거니까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진 뒤 정신과 마음을 충분히 진정시키고 접촉 이후 4주에서 12주 사이쯤 보건소나 병원에 내원하셔서 HIV 항원 항체 혈액 검사를 해보시기 바라며, 이상이 없으면 굳이 RT-PCR 검사 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아무렇지 않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공개하기 싫다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익명 검사도 가능하시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IV 말고 다른 성병에 대해서도 포비아성으로 공포감을 느끼고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HIV는 확진이 되고 주기적 검사와 증상이 있는 경우 약을 복용하며 앞으로 관리의 거리가 생기는데, 다른 성병들은 대부분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거나 HSV, HPV 등 바이러스성 질환일 경우 면역 관리만 잘 하셔도 소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게 질환을 알고 실천하신다면 정말 아무런 질환도 아니라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불특정한 사람과 관계가 있을 때는 필히 안전한 콘돔을 사용하셔야 하고, 만약 의심스럽고 찝찝한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터넷, 유튜브 여러 번 검색하지 마시고 적정 기간에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그냥 그 상태에서 편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만약 HIV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으면 에이즈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비뇨기 훈련소였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또는 댓글 내 고정된 오픈 채팅 부탁드리며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